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좀 간략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훈 변호사님은 이제 산재 사건이라든지 노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그래서 특별히 초대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도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제 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만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서 약간 이제 종류가 다른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제 이런 안전사고, 각종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관한 이제 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사망이 발생하는 이런 큰 안전사고들, 산업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들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기억하시는 걸로만 그 이슈가 많이 된 걸로만 하더라도 이천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 건설을 하다가 화재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한 적도 있고, 유독가스가 유출돼가지고 사망이 또 인원이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중대 사고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생기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총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자,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재해라는 의미가 좀 약간 두루뭉실한데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중대재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대한 재해라고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라는 것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기업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뭐 이런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해들, 뭐 교통재해라든가 뭐 세월호 같이 약간 이제 특이한 유형이 이제 그런 재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열애로 이제 두고, 이제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대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산재라고 말하는 이제 그 산업재해인데,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것들, 중대한 것을 이제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나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이 중에서도 특히 더 큰 사고들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그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중상을 입은 거죠. 그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이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그런 경우만 특정을 해서 이런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의미 자체가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법조문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군요. 예, 법조문에 되어 있고요. 이제 그냥 중대재해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줄여서 범위를 특정해서 중대한 산업재해 범위를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보니까 경영 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던데 경영 책임자를 굳이 삽입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재계에서 많이 뭐 비판하는 내용이 뭐 경영 의혹을 뭐 다 말살시킨다, 뭐 아니면 뭐 그 대표이사를 그 감옥 보내는 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이제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도 이제 이런 산업 현장에서 뭔가 이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이 책임자가 이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누가 책임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빠져나가기 급급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그게 불분명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안전관리 체계가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가 그걸 직접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뭐 현장 소장이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막상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까지나 여기만 책임지는 사람인데 내가 감옥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제 그게 쟁점이 되어서 정작 처벌받아야 되거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사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책임질 사람을 미리 정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미리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수범자를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 그리고 중대재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다른 법과 다르게 경영 책임자를 처벌 규정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어떤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